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올해 유튜브 채널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15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또 이렇게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제 뉴스를 이렇게 또 봐주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을 이렇게 또 남겨주시다 보니까 진짜 예전보다 훨씬 더 조회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조댓글 좀 이제 제발 한 번만 여기 밑에 가서 그냥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이제 시간 있으시면은 댓글 하이 존 이렇게 남겨주시면 얼마나 감사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이 댓글, 이 좋아요, 뭐 구독이나 뭐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감사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를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한테 진짜 많은 도움이 이렇게 또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 알고리즘이 좋아요가 많고 댓글이 많으면은 이거 뭐지? 이 영상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려 준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퍼뜨려 주면은 조회수가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진짜로 올라가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좋아요 이렇게 또 해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또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MPR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이 2026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기지 그 레이트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2026년인데도 불구하고 모기지 레이트를 3% 아래 2%대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2026년도 이 부동산 시장에 열쇠라고도 이렇게 또 말을 할 수가 있는 어스모블 모기지라는 게 있다. 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 3% 미만, 2%대의 저금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인수 가능 모기지, 이 어스모블 모기지가 주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방식은 구매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저금리 대출을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제가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집을 살 때 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모기지를 새롭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바꾸기는 바꾸는데 이 똑같은 그 은행 구자에 내 이름만 쏙 들어가가지고 원래 받고 있었던 그 모기지를 내가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게 있대요. 어스모블 모기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모기지 정부에서 이 금리를 엄청나게 이렇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모기지율이 2%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또 많이 사면서 집값이 막 폭등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얻었었던 그 모기지율 2%대의 모기지율을 지금도 가질 수가 있다. 그거를 똑같이 내가 인수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 당시에 2%에서 이제 3%대의 초저금리를 그대로 적용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매자도 이득이고, 그리고 이제 구매자도 이득이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판매자는 낮은 금리를 옵션으로 이제 넣어가지고, 걸어가지고, 내가 이 집을 파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이제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똑같은 집들이 많이 이제, 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런 옵션이 있어. 업스모블 모기지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기지를 2%대 뭐 3%대 이 모기지를 구매자한테는 제가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집이 조금이라도 더 가격이 높게 받을 수가 있고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금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집 자체 가격도 너무나 높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섣불리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임금은 이 정도인데 도대체 이렇게 비싼 이 집이랑 그리고 이렇게 높은 이자를 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모기지를 구매자한테 이제 넘겨주는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제약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 대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대출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기지를 내가 그냥 똑같이 이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정부 보증을 하는 대출이나 뭐 연방주택청에서 이렇게 또 하는 뭐 정부에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대출만 가능하다. 모든 대출이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예전에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 그때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때 집을 사고 모기지를 그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기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그때 2020년도에서 집을 싸게 어느 정도 사지.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쌌잖아요. 그때 그 집을 사가지고 지금 이 집을 팔려고 하면은 이 집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기지는 그때 그 받은 모기지를 해야 되고 그만큼 오른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오른 가격을 내야 하는 집이랑 집 자체에 원래 집주인이 냈었던 그 다운페이 플러스 집값 오른 것까지 다운페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대한 다운페이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집값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대출금을 이제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가에서 차익을 현금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 다운페이가 엄청나게 많아져 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20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 필요할 수도 훨씬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뭐 40만 달러의 집을 사고 그리고 지금은 막 90만 달러가 돼 있어. 그러면 그 당시엔 이 집을 샀었을 때는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 20% 정도 다운을 하거든요. 8만 달러를 이제 다운을 했다. 그리고 뭐 32만 달러를 론을 했어. 그러니까 8만 달러에다가 그동안 오른 가격이 50만 달러이지 않습니까? 58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60만 달러를 다운페이를 해야지 모기지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이제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고 하네요. 이 대출 서비스 업체들이 기존에 저금리를 유지를 해주는 것을 선호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돈이 은행들은 어쨌든 돈을 이제 조금 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로 2026년도에 2%대의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긴 있지만 그런데 제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고 다운페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처리 속도를 굉장히 많고 그렇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 미국 내에 한 600만 가구가 5% 미만의 금리로 인수 가능한 모기지를 보유를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운페이를 많이 하면서 이 금리를 이 모기지 금리를 좀 이제 낮게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어스머블 모기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뉴스에서 이런 게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MBC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 아시다시피 푸틴의 정적인 나발리가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2년 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2년 전에 이렇게 또 죽었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나발리의 이 사망의 원인이 개구리, 독화살 개구리, 그 독의 성분이 검출이 됐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밝혀낸 그곳은 바로 이제 유럽에 있는 5개의 나라에서 이제 합동으로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밝혀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거를 이제 밝혀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분명히 크렘린궁 이 푸틴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방 정부는 이 독소가 러시아에서 자연적으로 발견이 되지 않는 그런 독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성을 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국가 차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 러시아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개구리 독소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미량, 소량도 아니고 미량 1.4 마이크로그램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독이 조금이라도 진짜 미량이라도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단 이제 증상이 발생을 하면은 손을 쓸 수가 없다.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그냥 간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2006년도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분이 또 이제 러시아 정적으로 이제 돌아갔나 봐요. 방사능 홍차를 마시고 죽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뭐 세르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독극물에 의해서 이렇게 또 죽었다. 그리고 나발리도 러시아에서 분명히 그런 거예요. 러시아 정부에서 분명히 그런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정부 입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다. 혐의를 다 지금 부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가 검출이 어려울 정도로 극미량의 그 독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암살의 증거를 지금 숨기려 한 것 같다. 숨기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서방 세계에 이제 고도화된 이 연구 덕분에 독소 성분이 이제 밝혀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푸틴은 계속해가지고 자신의 정적을 암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푸틴은 자신의 그 권력, 자신의 그 독재 권력을 계속 앞으로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나발리 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푸틴 대통령은 정부 산하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진짜 굉장히 혹독한 그 깜방에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암살을 이렇게 또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누가 푸틴한테 대적을 하려고 할까요? 러시아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독재가 이제 무서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권력을 계속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내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좀 이제 안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앱스테인 이 파일 공개 사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앱스테인 파일이 좀 어느 정도 많이 공개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침묵에 있다. 사람들이 계속 이제 끄집어 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뭐 공화당 쪽에서나 뭐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만 넘어가자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진짜 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이 앱스테인 그 파일 공개 사건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퍼지고 있다. 컨세퀀스가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럽을 이렇게 또 보면은 강력한 책임 추궁과 그리고 사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앱스테인 파일이 공개가 됨으로 해가지고 라고 합니다. 유럽은 분명히 잘못된 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여기에 이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하고 책임을 물어라. 책임을 지고 이제 떠나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조용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합니다.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영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앤드루 왕자는 그 앱스테인 파일에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사진도 이렇게 또 찍히고, 뭐 바닥에서 막 기어가고 있는 여성 밑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실 직위를 박탈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밀 유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만델슨이라고 하는 주미 영국 대사가 이렇게 또 있는데, 이 사람도 이 앱스테인 파일에 이렇게 또 올라왔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영국 대사는 직위를 잃고 의원직에서 사퇴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영국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프랑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잭 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 문화부 장관이다. 그리고 문화센터 책임자이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또 물러났다라고 합니다. 앱스테인 파일에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지금 물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노르웨이에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무슨 자글란드라고 하는 전 총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 라고 합니다. 이 앱스테인 파일에 뭐 나왔나봐요.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나라고 하는 이 요르단 대사도 자녀들이 앱스테인의 유산을 상속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이 드러남으로 해가지고 사임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리토라고 하는 이제 왕세자비도 앱스테인 소유지에 방문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미안합니다라고 이제 사과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미국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면서 이제 미국 이 앱스테인 그 파일을 미국에서 공개를 이렇게 됐는데, 유럽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온적인 그런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의 상무장관 이 하워드 러트닉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앱스테인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됨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또 거기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정황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거 그만하고 나는 결박하기 때문에 이거 그만하고 다른 문제로 이제 넘어가자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은 나는 그냥 가족들 데리고 그냥 이 섬에 방문한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계속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유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고 있고 사퇴를 하고 있고 미안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야, 미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하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은 조용한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어떤 이제 또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막대한 정치 자금 구조가 억만장자 계층을 보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의원 내각제인 유럽에 비해 가지고 이 대통령제가 대중의 사퇴 요구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은 좀 이제 미온적인 그런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앱스타인 파일 공개가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일부는 사퇴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레리 서머스는 하버드 교수직을 사임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래드 카프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로펌 의장을 사임을 이렇게 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학계 그리고 이제 법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앱스타인 파일에 자신의 이름이 이제 거론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또 물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냥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앱스타인 파일 이제 논란의 핵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법무부 펜본디 있지 않습니까? 펜본디 장관이 이 파일을 공개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특정 정파만 보호를 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공화당에 대한 내용도 거의 없고 그렇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유럽 수사기관들은 미국 정부가 공개를 한 문서를 토대로 대대적인 그런 수사를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앱스타인 파일이 이제 공개가 된 것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럽은 난리가 나고 미국은 좀 조용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이란하고 미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란이 지금 이 미국이랑 협상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혜택을 이제 공유를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이란은 이제 새로운 합의가 미국에서도 이제 빠르고 이제 높은 경제 수익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광산 투자를 이제 같이 하고 미국산 항공기 구매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이란은 이제 오는 화요일 2월 17일에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제네바에서 이 대면 협상이 이렇게 또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제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레니 쿠슈너도 이렇게 또 특사로 이렇게 또 나온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은 제재를 해제를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고농축 우라늄 희석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우라늄 농축 자체를 완전히 포기를 하는 농축 제로는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르코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은 외교적인 해결을 선호를 이렇게 또 하면서도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란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석유 수출을 차단을 하는 등 경제적인 압박을 계속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전에는 다자 협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이란하고 미국만 협상을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나라들이랑 같이 이제 다자 협상을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협상은 오만의 중재하에 이란하고 미국이 직접 이 양자 협상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란을 이렇게 또 보면은 좀 엄청난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굉장히 커다란 시위도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란 정부가 좀 못된 짓을 이렇게 또 했죠. 너무나 좀 이제 강압적으로 시위를 이제 진압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이 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인 행동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앞바다에 굉장히 많은 군부대들이, 군 병력들이 배치가 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이 항공모함도
이란 앞바다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벌써 뭐 링컨이라고 하는 그 항공모함도 있고, 항공모함 2대가 지금 거기에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고. 거기에 배치가 되려고 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군부대들이 거기에 중동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만 떨어진다고 하면은 수주 동안에 그 폭격을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요. 명령만 떨어지면은 바로 날아가서 이제 폭격을 계속 때린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핵 시설들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고 하고, 만약에 명령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뭐 미사일 만드는 그런 기지들 이런 것들 다 폭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는 웬만하면은 빨리 외교적으로 지금 해결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미국 그러면은 우리 이란에 들어와가지고 뭐 석유나 가스 같은 거 공동 개발을 하고 광산 투자도 우리가 받아주겠다. 미국 기업들 들어와서 우리 광산 투자해라. 그리고 미국산 항공기도 우리가 사겠다. 뭐 당연히 전투기 같은 거는 안 팔겠죠. 안 팔겠지만 뭐 미국산 항공기도 이렇게도 사고 미국이랑 어느 정도 협상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미국하고 이란은 과연 어떻게 될런지, 진짜 전쟁으로까지 갈련지 계속 한번 뉴스를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외교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또 요번 주에는 펜본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펜본디가 청문회를 이렇게 떠면서 좀 완전히 좀 개판이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청문회를 이렇게 떠면서 그 의원들이랑 격렬하게 이제 충돌을 했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그 청문회에서 이 생존자한테 사과를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의원이 반청석에 있는 FDN 피해 생존자들한테 직접 사과를 할 것을 이제 요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펜본디 장관은 진흙탕 싸움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사과를 하는 것을 이제 거절을 이렇게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성실한 문서도 이제 공개가 이렇게 또 됐다. 라고 합니다. FDL 파일 트랜스퍼런시 액트 있지 않습니까? 투명성 법에 따라 가지고 모든 문서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300만 개의 파일이 누적이 되었다, 누락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뭐 350만 건의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만 건의 파일이 누락이 되었다. 아직도 반이나 남았나 봐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나 봐. 그러면서 핵심 인물들의 이름이 부적절하게 가려졌다, 리덱트가 됐다라는 비판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FDN이랑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인사들, 하워드 러튼이 이런 이제 관계를 묻는 그런 질문에 펜본디 장관은 다우지수가 5만 포인트를 넘었다라는 갑자기 동문서답을 이렇게 뗐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증후군이 너무하다라는 비난을 이렇게 떠는 등 답변을 회피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워드 러트닉이 이 FDN 파일에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따니까 다우지수가 갑자기 5만 포인트가 넘었대요. 동문서답을 하면서 질문을 답변을 지금 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행적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2016년도에 11년 전쯤에 10년 전쯤에 펜본디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펜본디가 플로리다 검찰총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인신매매 괴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 라고 공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에서 2019년도 재임 기간 동안에 FDN 파일을 재수사를 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를 했다라는 그런 비판이 다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펜본디는 그 당시에 2016년도 그때쯤에 플로리다 검찰총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인신매매 괴물들을 감옥에 보내겠다. FDN, 그리고 FDN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재수사도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를 이렇게 또 해뒀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요번 청문회가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요 충돌한 것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베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의원이랑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FDN 파일에 이제 언급이 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갑자기 펜본디 장관은 베카 의원을 반유대주의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공격의 농점을 흐렸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논점을 흐리는 거, 얘기를 하는 거 있어가지고 자신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은 갑자기 논점을 흐리는 거, 반유대주의적이다라고 이제 논점을 이렇게 또 흐렸는데, 그런데 이 백하 의원을 이렇게 또 보면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적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이런 이제 충돌 장면도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토마스라고 하는 어떤 의원이 부적절하게 리덱트가 된 것을 이거는 실수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펜본디 장관은 갑자기 이 의원한테 실패한 정치인이다라고 조롱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펜본디 법무부 장관도 뭐 거의 트럼프다라는 그런 소리지. 야, 이 나중에 이 펜본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제 나간 뒤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내려온 뒤에는 이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와, 이거 펜본디 2028년도에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신의 그 출스 소셜에다가 어떤 링크를 이제 공유를 이렇게 떴는데, 그 링크 같은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보면은 마지막에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부가 이 유인원, 이 원숭이 모양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좀 이제 전 대통령을 조롱을 하는 그런 영상을 링크를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뭐 실수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과를 하지 않겠다. 어떤 이제 기자가 왜 사과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나는 실수 같은 거 하지 않겠다. 나는 사과 같은 거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그 영상을 지우기는 지웠습니다. 자신의 그 출소 소셜에 올린 거 지우기는 지웠거든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브레이크 사이런스를 했다. 침묵을 이렇게 깼다. 라고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인터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뭐 조롱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오바마 대통령은 깊이 우려가 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deeply troubling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랑 그리고 이제 TV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광대쇼, 클라운쇼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직에 대한 예의, 품위, 그리고 이제 존중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산하에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해 가지고 한탄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정치판이 완전히 광대쇼로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공직에 대한 예의가 사라지고 있다. 정치인들에 대한 예의가 사라지고 있고, 정치인들끼리도 예의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 품위가 없어지고 있다. 존중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다고요. 해당 영상이 유권자 사기에 대한 그 영상이었고, 그리고 이 오바마 전 대통령 나온 거 이제 끝에 나온 거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영화 라이언 킹을 패러디한 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할 게 없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사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단순한 풍자를 넘어서가지고 인종차별적인 혐오를 조장을 한다라는 그런 비판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수의 미국인은 여전히 품위와 친절을 믿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수치심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문제이다라고 지적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정치판이 좀 돼지우리 속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너무나 좀 더러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지. 품위가 없어지고 예의가 없어지고 존중이 사라졌다. 오바마 대통령 진짜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진짜 말 엄청나게 잘하시고, 오바마 대통령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던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잘못된 추방 5가지 주요 사례를 이 기사가 이렇게 또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 보석 강도 혐의자가 재판도 받기도 전에 에콰도르로 추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엄청나게 이 미국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보석을 강도를 한 그 범인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냥 추방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에서 달게 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추방을 해버렸다. 와, 지금 그냥 에콰도르, 아, 땡큐 구다사이 하고 간 거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간 거 아니야. 와, 미국에서 잡혀가지고 큰일 났는데, 엄청나게 강도를 이렇게 또 버려가지고 큰일 났는데 그냥 추방을 해줘버렸다. 자유를 그냥 줘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예, 그러면서 검찰과 협의가 없는 성급한 추방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보석이 아직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이 보석의 행방을 찾을 길이 막막해졌다라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석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혐의자가 그냥 추방을 당해가지고 보석의 행방도 이제 모른다라고 하네요. 와, 네, 이런 게 이렇게 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가족을 만나려고 했었던 19살짜리 대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생이 공항에서 구금이 된 후 법원에 이송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8시간 만에 온두라스로 추방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사과를 하긴 했다. 사과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전히 19살짜리 여학생인가봐요. 여학생의 재입국은 거부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가족을 만나러 왔는데 그냥 땡스기빙을 맞이를 해가지고 그런데 추방을 됐는데 이제 올 수도 없어가지고 가족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법원은 이 다른 데로 추방하지 마라고 했는데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추방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또 이제 세 번째 사례를 이렇게 또 보면은 멕시코에서 납치 강간을 당해가지고 보호가 필요했었던 과테말라 남성을 멕시코로 잘못 추방을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은 다시 이 미국으로 데려와야 했다라고 합니다. 엉뚱한 국가로 뭐 송환도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사례를 이렇게 또 보면은 에콰도르로 이제 잘못 추방이 되어가지고 악명 높은 감옥으로 갇혀 있었던 가르시아 이 사례, 이거는 좀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르시아는 지금 현재 코스타리카로 망명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미 행정부에서는 아프리카로 지금 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당한 구금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베네수엘라 깽단원으로 오해를 받은 이 미용사 로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외국인 원수법에 의해 가지고 추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가 단지 문신이 있었을 뿐인데 그런데 추방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이민 단속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67만 5천여 명을 추방을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속도를 이제 높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제 추방만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사법부의 명령을 무시를 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랑 그리고 사회적인 비판이 계속해서 이제 거세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엑소스 CTO가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 AI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가지고 기업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엑시오스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 AI는 지금 현실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제 AI는 뭐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다.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달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엑소스에서도 1년이 걸릴 일을 이제는 단 37분이면 끝내버린다. 이 AI를 써가지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3주가 걸렸었던 이제 프로젝트를 이 AI 에이전트로 일을 이렇게 또 시키면은 단 37분 만에 끝내버린다. 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기술팀 인원은 30% 이제 줄였다라고 합니다. 한 60 몇 명이 있었는데 이거를 40 몇 명으로 줄였다고요. 그런데 업무 결과는 2배로 늘었다. 사람들을 줄이면서도 결과는 지금 뭐 2배로 막 늘고 있다. AI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일에 대한 결과가 막 2배로 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어떤 뭐 회사나 여기서는 이제 엑소스, 그죠? 이 엑소스에서 오랫동안 미처리된 그런 업무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백로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AI 덕분에 빠르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백로그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12개월치의 백로그가 단 몇 달 만에 사라질 예정이다라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이 밀렸었던 그런 일들이 그냥 순식간에 지금 다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계약을 1년 이상 유지를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AI 툴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 예전에는 사람들이 직접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AI가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계약을 다 줄이고 있고,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주식이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병목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버들렉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뭐 만약에 뭐 코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짠다고 하면 코드를 작성을 하는 그런 속도가 밀리다 보면은 이게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많은 것들을 다 처리를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게 뒤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인간이 변화를 수용을 하는 그런 속도가 병목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빠르게 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AI가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더 빠르게 일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새로운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더 많이 도맡아서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더 많이 내놓고 있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AI를 쫓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피로감이랑 그리고 인지적 과부하를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제 이 엑시오스 이 회사에서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AI 역량 강화로 인해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기술팀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90여 명 정도가 됐었는데 40몇 명밖에 없다 이제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절감이 된 비용은 더 많은 저널리스트를 채용을 하는데 재투자가 될 예정이다라고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럴까요? 그냥 AI에다가 더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 자리가 계속 이제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까지는 어떠한 뭐 기업이든지 어떠한 회사든지 간에 위에 있는 사람은 안 잘리고 있대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리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주지 않습니까? 일을 처리를 하라고 빨리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AI가 도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리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하이어링을 안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여기 기사에서는 지금 뭐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겠다, 저널리스트를 하이어링을 하는데 그렇게 적고 있지만, 그런데 속사정은 보면은 안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이제는 경쟁 우위는 더 이상 개발 속도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쏟아지는 기능들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일관되는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일관성, 서사적 내러티브 이제 일관성이 핵심 역량이 될 것으로 여기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AI가 이제는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AI에다가 다 AI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AI가 모든 것들을 다 도맡아서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 보니까 AI에다가만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 AI에다가 이제 돈이 이렇게 또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AI를 이용을 한 이런 뭐 사기, 투자 사기 같은 것들 이제 지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마두로 이 체포 작전에서 클라우드가 이제 사용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 독재자를 체포를 했었을 그 당시에 엔트로픽의 AI 모델인 클라우드를 이렇게 또 사용을 했다. 라고 이제 사실이 이제 밝혀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기업의 안전 가이드라인이랑 그리고 군사적 활용 사이에서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클라우드 이 AI를 마두로 체포 작전 준비 단계뿐만이 아니라 실제 작전 수행 중에서도 액티브 오페레이션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분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정보 처리를 해버렸다 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이 AI가 이번 이 마두로 작전에 엄청나게 쓰였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엔트로픽이 이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이거든요. 이 회사 이 엔트로픽에서는 해당 작전이 펜타곤에다가 디파먼트 오브 월에다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 이 소프트웨어가 해당 작전에 사용이 되었느냐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펄먼트 워에서는 국무부에서는 현장 대원의 작전 성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업과는 파트너십을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그런 거 물어보느냐라고 불만을 이렇게 또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트로픽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내세우는 이제 기업으로서 자사의 기술이 미국인에 대한 대량 감시나 안전 자율 살상 무기에 사용이 되는 것을 제한하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펜타곤이랑 사용 약관을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군사작전에 사용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엔트로픽에서도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이제 펜타곤이랑 협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오픈 AI나 뭐 구글, 뭐 XAI 이런 곳에서도 국방부와 협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하지만 보안이 철저한 기밀 시스템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AI 모델은 엔트로픽밖에 없다 라고 하네요. 이 클로드밖에 없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피트 헤그세스 이제 국방장관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이렇게 또 위해 가지고 AI의 빠른 통합을 강조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엔트로픽 같은 이 AI 기업이 제안을 하는 안전장치, 세이프가드가 군 당국에서는 규제나 방해로 인식이 되고 있어가지고 과연 이 펜타곤에서는 엔트로픽이랑 앞으로 계속 이제 파트너십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계속 이제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군사 작전에서도 AI가 엄청나게 지금 쓰여지고 있나 봐요. 작전을 짜는데도 이 AI가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는 그 도중에서도 AI를 계속 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 데이터들을 계속 분석을 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에는 로드 트립을 이렇게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로드 트립을 하면서 그 호텔들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호텔들을 이렇게 또 다니면서 아침 먹는 거, 그 브렉파스트를 주지 않습니까? 브렉파스트 주는 게, 프리 호텔 브렉파스트 이제 주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K자형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다. K자형 양극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호텔 조식 서비스가 부자들이랑 가난한 사람, 그냥 보통 사람들이랑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나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현재 이 호텔 업계에서는 부유층을 겨냥을 한 럭셔리, 프리미엄 서비스, 그리고 가성비를 중시하는 실속형 서비스로 지금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럭셔리 부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고소득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유료이더라도 고품질의 메뉴, 뭐 에그 베네딕트, 수제 크루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먹겠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로 인해 가지고 럭셔리 호텔들은 무료 혜택을 줄이는 대신에 유료 다이닝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드티어나 버젯 이런 이제 호텔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중저가 이제 호텔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원가 절감을 위해 가지고 메뉴를 간소화하고 있고 그랍 앤 고 같은 좀 더 브렉파스트인데 굉장히 싸구려 뭐 베이글만 주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그래도 1층에 내려가면은 뭐 에그도 있고 뭐 베이컨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차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컨티넨탈 브렉파스트가 딱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일부는 아예 조식을 유료화하거나 특정 멤버십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얏트 이 호텔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하얏트 플레이스의 이제 브랜드의 이런 호텔들은 40여 개 지점에서 무료 조식을 폐지를 하고 유료화를 지금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비싸더라도 좀 더 좋은 브렉파스트를 지금 그런 플랜을 지금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IHG 헐리데이 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존의 그 알라카르테 주문 방식을 없애고 뷔페 전용의 모델로 지금 통일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인건비와 쓰레기 음식물을 줄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어트계 이제 호텔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부 해외 럭셔리 지점에서는 우수 회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었던 무료 조식을 포인트 제공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나 이제 할인 혜택으로 대체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할인을 해주면서 음식 퀄리티를 올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주고 더 좋은 음식을 주고 돈을 받으면서 더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에 반해 가지고 중저가 그런 호텔들은 아예 없애거나 굉장히 브레이퍼스트 같은 것들도 뭐 거의 없애고 막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베스트 웨스턴 그 호텔도 있지 않습니까? 베스트 웨스턴 이 호텔은 경쟁사들과 달리 지금 뭐 축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고객층들을 위해 가지고 무료 조식 원칙을 고수를 이렇게 하면서 차별화를 지금 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호텔들에서 무료 조식을 조금씩 지금 없애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사라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호텔 운영자 입장에서는 무료 조식은 매출의 한 5%에서 7%를 차지하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료 조식을 없앤다고 하면은 수익성이 더 강화가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무료 조식을 이제 하면은 마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무료 조식 대신에 뭐 돈을 받거나 뭐 그러거나 아니면 뭐 없애버리거나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무료 조식 같은 것들은 깜짝 선물 같은 그런 혜택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당연한 서비스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치가 이렇게 또 변화를 하다 보니까 뭐 당연한 서비스로 생각을 해? 그러면은 그냥 빼버리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제가 또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없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별로 안 좋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 한 달 동안에 25% 이상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ETF 있지 않습니까? ETF 시장의 자금 이탈은 가격 하락폭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다 라고 하네요. 블랙락에서 이 비트코인 그 ETF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최근 3개월 동안에 28억 달러가 유출이 되기는 됐는데,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유입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10억 달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유입이 된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난 3개월간 58억 달러가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1년 기준으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142억 달러가 순유입 상태를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매도세를 주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ETF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수년간 비트코인을 보유를 해왔었던 초기 투자자들이 비중 축소와 헤지 펀드의 단기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내려가는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CEO, 어떤 이제 CEO가 있다고 합니다. 이 CEO는 이번 하락이 암호화폐 시장의 체질 개선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으로 인한 수익률 기대치가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과거를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10배, 30배 이런 수익을 노리던 투기적 리테일 투자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못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런 시대가 지금 저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연 11%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실물 자산 기반 시장으로 변모할 것이다 라고 이 비트코인 시장을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금이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이렇게 또 하는 이 와중에 디지털 금이라고 이제 불리던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급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지금 분명히 혼란을 주고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완벽한 안전자산보다는 여전히 위험자산으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비트코인 하락을 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모더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모더나 독감 백신 승인이 거부가 얼마 전에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그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모더나는 수년 동안 어마무시한 금액을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mRNA 기반의 그 독감 백신 승인 신청서를 FDA에 제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FDA에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refuse to file이라는 통보를 이렇게 또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모더나는 임상시험 설계 단계부터 FDA랑 긴밀하게 이제 협의를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FDA는 기존 표준 백신과 비교하는 모더나의 설계가 업세터블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이렇게 해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FDA의 신임 이 백신 국장은 65세 이상의 노인한테는 강력한 고용량의 백신이 최적의 이제 표준 치료인데 왜 일반 용량이랑 비교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진짜 이례적인 그런 결정이다라고 하네요. 보통 이제 접수 거부는 데이터가 누락이 되거나 조작 의심이 있었을 때만 행해지는 극단적인 그런 조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FDA 내부에서 전문 과학자들이 찬성을 하는 그 의견도 무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부에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또 내린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거는 정치적인 개입이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있지 않습니까?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이렇게 또 보면은 백신의 회의론자이지 않습니까? 백신에 대해서 회의론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mRNA 기술에 대한 지원금을 대거 삭감을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관련 백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mRNA 백신, 이 독감 백신인데 모더나에서 뭐 새롭게 이렇게 또 내놓은 백신인데 이것도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mRNA 백신이 계란 배양 방식보다 생산 속도가 훨씬 더 빨라가지고 변종 독감에 민감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로 기술 발전이 지금 가로막히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문가들은 지금 굉장히 우려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FDA가 뭐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제약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이 약들을 만들고 백신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약사들이 그런 것들을 하겠냐라는 그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런 신약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겠냐라는 그런 소리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백신 같은 것들도 이제 앞으로 개발도 더 안 할 것이고 뭐 약 같은 것들도 개발을 더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인들의 그 건강이 앞으로 좀 많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건 좀 심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급부상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 D램이 엄청나게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이 GPU를 써가지고 AI를 막 학습을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GPU가 필요한 게 바로 이제 D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램이 지금 숄티지가 이렇게 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지금 다시 화두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 다시 주인공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D램, DDR5의 이제 D램이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의 이제 목표 주가가 기존에는 이제 $350였는데 이제는 $450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의견도 이제 비중 확대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투자 등급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2026년도를 이렇게 또 보면은 D램이 계속해가지고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네요. 수요, 이 AI에 대한 수요가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이 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D램의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DDR5M D램의 가격은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올 초 대비해가지고 벌써 한 반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30%가 상승을 했다. D램의 가격이 벌써 30%나 상승을 하고 그리고 1월 계약가보다 130% 정도 이제 높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이 D램의 가격이 앞으로도 2배 정도 더 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AI가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이제 발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마이크론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게 마이크론뿐만이겠습니까? 하이닉스, 삼성 이 램 시장 전 세계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1, 2위고 그리고 3위가 마이크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최근 들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한국한테는 따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